안녕하세요, 카벤저스 신하입니다. 오늘은 본부 근처인 약수 낚시터에서 현장 정밀 찌맞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정보 영상을 올려드릴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단지 제 기준에 의한 그런 설명이지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니까 편하게 보시고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순서대로 단계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현장 정밀 찌맞춤의 첫 번째는 바로 수심 찍기, 수심 찾기입니다. 어디 수심을 찍고 어디 수심을 찾냐, 바로 오늘 제가 낚시할 포인트, 낚시할 자리, 밥이 계속 들어갈 그 자리에 수심을 찾는 건데요. 그 자리에서 찌맞춤을 해줘야 오늘 내가 낚시할 환경에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찌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맞출 수가 있겠죠. 수심을 찍기 위해서는 제가 가진 찌, 오늘 쓸 찌, 오늘 사용할 찌에 구력보다 살짝 무겁게 줄을 달아서 수심을 찾아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찌, 그리고 주봉돌, 그리고 밑에는 수위벨, 0.5g 수위벨 걸어서 던져 볼게요. 제가 낚시할 곳, 그곳에다 그냥 이렇게 던지면 되세요. 던지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케미 고무가 잠기고 케미가 지금 반 정도 노출된 상태예요. 저 정도면 조금 무겁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에서 이제 수심을 찾으시면 됩니다. 수심을 찾으면 되는데 꼭 저렇게 안 맞추셔도 돼요. 무조건 찌보다 무겁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케미 고무 끝에 걸린다든가, 아니면은 저 케미가 전부 잠수를 한다든가, 네, 그런 상태에서도 맞추셔도 돼요. 무겁기만 하면 되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이제 제가 수심을 찾아보겠습니다. 수심을 찾는 건 찌를 올려주면 이 밑에 채비는 물속으로 들어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수심을 찾아주면 되세요. 네, 지금 밑에 채비가 바닥을 찍고 한 목, 두 목, 세 목, 네 목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밑에 채비가 바닥에 닿고 그만큼 제가 위로 올려서 네 목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면 수심 찍기는 끝입니다. 네, 간단하죠. 두 번째, 찌 목수 따기입니다. 제가 지금 채비를 조금 무겁게 해서 지금 수심을 찍어 놓은 상태인데, 보통 이 무거운 주봉돌을 조금 가볍게 바꿔서 두 목 혹은 네 목까지도 괜찮습니다. 네 목까지 이렇게 가볍게 다시 재맞춤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재맞춤을 하시려면 바닥에 닿아 있는 이 채비들을 바닥에서 조금 띄워놓고 맞추셔야 맞는 거예요. 바닥에 얘가 단 상태는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찌를 내려주시면, 저는 30cm, 넉넉하게 30cm 정도 내려요. 찌를 내려주시면 당연히 밑에 있는 채비들이 바닥에서 떨어지겠죠. 네, 이 상태로 맞추시면 되는데, 이 주봉돌 조금 가볍게 다시 바꿔 볼게요. 지금 보니까 한 목 반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투척을 하고 낚싯대를 뒤로 당기고 초리대를 물 앞쪽으로 조금 담가주고 이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행동들이 제가 볼 땐 상당히 중요한 것들인데, 지금 저희가 현장 정밀집 맞춤이잖아요. 진짜로 정밀하게 맞추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풀투척해서 이렇게 던져 놓으면 뒷줄이 뭐냐면 찌부터 이 초리대까지를 이제 뒷줄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풀투척해서 던지면 그 줄이 팽팽하니까 긴장감이 있고, 찌 입수 시에 이 뒷줄이 찌를 잡고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투척 하시고요, 던져주시고 당겨주시고 앞에 원줄을 잠가주시면 찌가 가라앉는데 뒷줄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보다 정확하게 찌 맞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딱 한목이 따졌습니다. 세 번째 정밀 맞춤입니다. 보통 3초 딸깍, 5초 딸깍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 시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똑같은 찌, 똑같은 챕이라 그래도 수심이나 대류에 따라서 이 입수 속도가 현저하게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재는 건 저는 뭐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 보통 한 목 따고 두 목 따고 여기서 오링을 추가해서 딸깍을 맞추는데 기본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쓰는 오링이 내가 쓰는 찌에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지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찌 맞춤 하시기가 편하세요. 지금 저희 까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수입엘찌 같은 경우는 중자 오링이면 이 한목이 상쇄돼요. 그럼 중자 오링 하나 끼면 정확히 정밀 찌 맞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쓰는 찌에 이 한목을 작용하는 그런 오링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셔야 편하고 빠르게 운영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추가로 보통 낚시 조금 하셨다는 분들도 이제 말씀을 하세요. 채비를 던져 놓고 한 30분, 뭐 길게는 1시간 동안 물을 먹이고 그 이후에 뭐 맞춤을 해야 정확한 맞춤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상 처음 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채비랑 찌가 무거워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통상적으로 찌는 물을 먹지 않아요. 100% 방수입니다. 물 먹는 찌는 못 쓰는 찌예요. 버려야 돼요. 간혹가다 요 케미고무나 찌고무에 물이 조금 스며들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도 거의 뭐 미비한 수준이라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보통 보면 요 기둥줄 이런 쪽에서는 얘네들은 물을 먹습니다. 몇 분 내에 다 먹으니까 얘도 뭐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인데, 제일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찌입니다. 이게 다 유성 도료죠. 유성 도료다 보니까 처음에 물기가 없을 때 투척을 하면 눈에 보일 듯 말 듯 작은 기포들이 찌 표면에 생깁니다. 찌뿐만 아니라 원줄도 마찬가지예요. 원줄에도 기포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포들이 다 부력을 작용하기 때문에 채비 자체가 가벼워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수차례 반복하다 보면 이 기포들이 없어져요.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처음 맞췄던 채비보다 무거워지는 게 당연하고요. 시간 허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에 던져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던져서 얼추 맞췄는데,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분명히 여기에 이 원줄하고 이 찌의 기포들이 있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있으세요. 얘네들이 다 부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면 이제 당연히 채비는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으로 한 번씩 다 훑어줘요. 찌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한 번씩 쫙 훑어서 기포를 다 떼어줍니다. 네, 이렇게 맞춰주시면 굳이 30분 1시간 담갔다가 나중에 추후에 찌 맞춤 할 필요가 없으세요. 예전에는 뭐 쑥이나 이런 녹색 풀들 뜯어서 이 찌를 닦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줄 한번 기포 없애주고 원줄 없애주고 찌 마찬가지로
손으로 기포 한번 쫙 훑어서 없애주면, 네, 그러면 낚시하는 도중에 채비가 무거워지진 않으세요. 정밀 찌맞춤 얘기하다가 잠깐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그것도 꼭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제 찌를 보면 한 목, 두 목 정도 조금 나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제가 정확하게 딸깍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중자 하나, 소자 하나 끼면 정확히 딸깍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딸깍으로 맞추는 오링 있죠. 얘네들은 표시를 조금 두셔야 돼요. 저는 딸깍으로 맞추는 오링은 이 바디에 낍니다. 바디에 이렇게 껴놓고, 얘가 만약에 정확하게 딸깍이 됐다는 가정하에 나중에 가감할 때는 요 핀도레에다가 가감을 합니다. 그러면 저의 0점을 제가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중간에 내가 뭐 오링 몇 개 꼈지? 어느 게 0점이지?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내가 0점 잡는 오링은 이렇게 따로 여기다 끼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요 핀도레 얘를 빼시고 오링 끼시고 안쪽으로 껴놓고 핀도레 껴놓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으시면, 내가 0점 잡은 오링을 구분을 해 놓으셔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세요. 네, 여기는 수명이 낮으니까 상당히 입수 속도가 빨라요. 입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지금 케미 고무 끝에가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 저는 거의 정밀 찌맞춤이라 보고 저는 이렇게 낚시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찌 올려서 뭐 원하시는 목수 2목, 3목 내놓고 바늘 달고 그리고 밥 달고 낚시하시면 됩니다. 하시면서 찌 놀림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뭐 찌탑으로 운용을 하든 오링을 가감을 하든, 네, 그렇게 해서 낚시를 하시면 현장 정밀 찌맞춤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번외로 카본줄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카본줄은 또 모노줄하고 조금 틀리세요. 카본줄은 비중이 무겁습니다. 물에 깔아앉습니다. 물에 깔아앉다 보니까 찌 맞춤 하실 때 던져서 찌가 자리 잡은 이후에 시간을 길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시간을 길게 가져가시면 카본줄 자체가 깔아앉으면서 찌를 당기다 보면 정확한 찌 맞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본줄은 모노줄에 비해서 조금 더 시간을 조금 더 짧게 가져가셔야 줄에 영향 없이 찌 맞춤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오늘 날도 참 잘 잡았어요. 이렇게 태양볕 밑에서 제 나름대로 현장 정밀 찌 맞춤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린다고 했는데, 워낙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뒤죽박죽 된 것도 있고 앞뒤가 바뀐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항상 저희 까벤저스 구독자 여러분들 어복 충만하시고 안전 출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까벤저스 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볼까 집에.